먼저 이 강의를 열어주시고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강사료도 제공해 주시는 서정학 초대 이사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정학 이사장님은 이번에 영호남 수필문학에 수필을 내셔서 신인 작품상을 받으셔서 수필가로 데뷔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예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강하면은 내년은 3월 둘째 주 3월 둘째 주에 개강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지금 강사님이 희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다 위촉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강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주재하고 주시면은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강의를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고드릴 말씀은 신한국 여기 기관지에 작품을 싣는 것을 굉장히 문의 말씀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제1부는 신한국운동 이론적이면 2부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둘레 혹은 우리 집안의 훌륭하신 인물 소개, 그러니까 본받고 싶은 신한국인, 제3부는 내가 실천한 신한국운동 실제 요 세 부에 들어가는 작품을 쓰셔서 요 뒤에 보면은 작품 보내는 요령하고 그런 것이 책에 다 나옵니다. 여기에 그 책은 저 뒤에 있고요. 원고료도 드립니다. 서정학 이사장님께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영남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시고 대구 어르신 복지 과장을 지내신, 그리고 테마의 행모임 대표를 지내신 권혁준 선생님 모시고 100년 전에 우리 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선 청라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선생님. 예, 방금 소개받은 강사 권혁준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정학 초대 이사장님과 심후섭 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을 4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병원년 새해가 이제 곧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계속 건강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께 큰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 강의는 사실상으로 여기에 기대상 같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실수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견해와 다른 부분도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이해해 주셔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사실 2시간에 우리 대구를 소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가 정말로 볼거리가 없고 먹거리가 없는지 저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청남동을 중심으로 한 대구 100년 전으로 떠난 시간 여행이라고 해서 한번 2시간 꾸며볼까 합니다. 예, 저는 안동이 고향입니다. 안동 시골에서 그 고향면사무소에서 2년간 근무하고 안동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까 우리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사실 영양대학교 야간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학벌도 그렇고 우리 선배님들한테 그 내용수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향면사무소에서 2년 근무를 하고 79년도에 대구시에 다시 전입시험을 쳐서 이렇게 대구시에서 40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8년에 이렇게 정년퇴임을 하고 2019년부터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어르신복지관에서 3군데 매주 2시간씩 대구 1년, 경북 1년 과정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여러 번 강의를 들어보니까 사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에 앞서서 조금 웃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원 이혼 예방 수칙 10가지 그렇게 한번 같이 다루고 강의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공감합니다. 아마 부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두 번째, 서로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죠? 자, 세 번째는 여자가 돈 쓰는데 가타부타 하지 마라.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가지지 말라고 저는 말합니다. 하면 다투어, 그죠? 그리고 식사는 각자 알아서 챙겨 먹으라. 사실 저도 이제 퇴직했는데 처음 한 3개월은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개월 지나니까부터 짜증 슬슬 부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밥을 얻어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해라. 이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TV 채널은 여자인데 우선권을 줘라. 이래야 됩니다. 그죠? 아까도 같아요. 채널 때문에. 모임은 부부가 함께 가지 말라고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함께 가면은 선의의 거짓이 탄로나서 싸우는 걸 제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퇴직 수당 좀 받는 게 있는데 제 아는 친구분이 그거 이제 부인 모르게 했는데 같이 이제 모임 우리 고등학교 동기 7명이 모임하는데 그 한 부인이 그걸 알아서 이야기를 해서 싸우는 걸 제가 사실 봤습니다. 그러고 마누라랑 한 방에 자자고 하거나 뭐 밤에 간식 없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마누라가 화장하고 나가는데 어디 갔냐고 절대 묻지 마십시오. 그죠? 잘못하면 받습니다. 그죠? 매 맞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실 제가 이제 이 대구 바로 알기 강의를 시작한 계기는 그 강의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서울에 계시는 어떤 분이 동대구역에서 시간이 조금 있어서 대구에 갈물만한 거 좀 태워달라고 하니까 대구에 뭐 먹고 있다고 왔느냐고 오히려 다그치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대구 볼 것 없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대구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정리하면서 퇴직하면서 대구를 홍보하는데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2019년부터 이렇게 복지관에서 어르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구 한번 도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0대에는 여행을 하려면 대구를 떠나
어딘가 멀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20대에는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떠나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30대는 어떻습니까? 어디로 보다가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떠나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자, 모처럼 일찍 일어난 주말 아침이면은 어떻습니까? 소소한 간식거리를 챙겨서 앞산에도 오르고, 조금 늦잠을 잤을 때는 수성못에 가서 못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요일 저녁에는 야경이 아른 강정 고령보에서 산책을 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봄이면 유채꽃이 피고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는 우리 하중도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 있는 친구가 차가 밀려서 갈 곳이 없다고 하루 종일 집에서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대구에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 우리 대구로 같이 함께 고! 떠나봅시다. 자, 우리 대구는 내륙 관광 중심 대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구는 볼 것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자, 이렇게 북80 남비슬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80산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우리 대구시 심벌 마크가 이 80산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0산은 지난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23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이런 곳이 80산입니다. 혹시 여기가 지금 지역이 중구 가라입니다. 그죠? 자기 주소지에 혹시 구청에 전화번호 국번을 아십니까? 중구청 여기에 전화번호 혹시 국번 아시는 분 있습니까? 중구청. 자, 그럼 서구에서 오신 분? 네? 661. 네, 우리 이거 박수 쳐주십시오. 제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중구청은 661국입니다. 동구는 그러면 몇 국이에요? 662국입니다. 순서대로 해서 달성구는 668국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놔야 되죠. 혹시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대구광역시청의 전화번호 국번은 몇 번일까요? 네, 저 뒤에 손 드셨네요. 803. 네, 정답입니다. 자, 선물 좀 이따가 한 시간 맞추고 드릴게요. 자,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되죠. 대구시청 전화번호 국번이 몇 번인지 모른다 하면은 이거는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803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교과에서 803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많더라고요. 다음에가 이제 뭐 금호강, 낙동강 뭐 이런 순으로 가는데 803이 가장 많다. 가장 요 정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와 조금 더 다 말씀 못 드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803 하면은 불교 문화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803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디죠? 동화사도 있지만 더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갓바위예요. 그죠? 갓바위가 1년에 한 얼마 정도 우리 가시는지 아시는 분? 1년에 갓바위 아무도 없어요? 100만 명 가는 데는 우리나라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 1년에 하루에 평균 5,000명 180만 명 정도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불교 유적지 중에 가장 많은 찾는 관람지가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예. 네, 정답입니다. 자, 이거는 가까이 있어 드릴게요. 네, 저 뒤에 분은 나중에 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는 사실은 불국사보다 더 많은 곳이 있었어요. 자꾸 이것도 조금 바뀌는데 설악산에 가면은 신흥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수도권 가깝다 보니까 설악산에 가면은 옛날에 관람료를 지금은 받지 않는데 받았어. 그죠? 그래서 그 관람객 통계에는 신흥사가 더 많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통계가 역전돼서 불국사가 가장 많다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갓바위가 지금은 순위가 조금 떨어졌는데요. 한때 많을 때는 랭킹 3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 갓을 쓰고 있어서 특히 입수철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는 핫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갓바위에 올라가는 길은 우리가 크게 두 개의 갈래가 있어, 그죠? 우리 동구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하나는 경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대구 쪽으로 주차장에서 2km 정도 가면은 가남사라는 사찰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사찰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계단이 시작돼, 그죠? 자, 여기에서부터 갓바위까지 혹시 계단 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네? 자,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네. 몇 개, 눈이 손 들으셨는데? 네, 정답입니다. 1365개예요. 왜 그럴까요? 1년은 365일입니다. 자, 1년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려고 하면 갓바위 나누시면 됩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하게 여기에는 시에서는 1365개라고 했는데요. 그냥 외관으로 제가 헤아려 보니까 몇 개인지 아세요? 1405개예요. 참고로 짜고 이렇게 합니다. 모르시는 분 계셨잖아요. 우리 대구에 할 것 같지만 상당히 사실 조금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자, 그럼 뒤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뒤쪽에 우리가 선본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똑같고 쉽지요? 자, 선본사로 올라가는 데는 요 계단이 몇 계단일까요? 아시는 분? 선본사 쪽으로. 네? 예? 100, 800 훨씬 넘죠. 40 이상 됩니다. 자,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893계단입니다. 참고로 그래도 오늘 와 하나 배우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하면은 갓바위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팔공 남비슬입니다. 그죠? 비슬산에 가면은 매년 4월 말 되면은 뭐 합니까? 창꽃 축제하죠. 30만 평에 쓰러진 창꽃 군락길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여기에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 있어, 그죠? 비슬산 하면 누굽니까? 37년간 주지 스님 1차와 2차에 걸쳐서 하신 분이 있어, 그죠? 바로 상공유사를 저술한 이런 스님이 여기에서 상공유사 자료를 준비했고 사실상 집필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인각선은 사실 마무리한 곳이에요, 그죠? 네. 자, 조금 제가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다시 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근대 골목으로 좁혀서 보겠습니다. 혹시 대구에 우리 골목 투어 있지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선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근대 골목 매일 다니시잖아요. 여기 근대 골목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고 지금 다니세요? 다 가봤다 다 하신다고 안 가시잖아. 형님도 뭐 좀 이제 뭐 그게 뭐 내가 한두 번 가봤나 이렇게 하면서 언제 시작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가세요? 조선시대입니다. 네? 조선시대요. 정식으로 골목 투어가 시작된 지가 언제냐? 2000년. 네? 2000년? 자, 비슷하니까 제가 선물 드릴게요. 그럼 이따 한 시간 마치고 자, 2001년도부터 정식으로 골목 투어가 시작했습니다. 2001년 12월에 가창중학교 학생 한 20여 명이 여기에 골목 투어를 정식으로 시작했는 게 우리 대구시의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가 월드컵을 우리 대구에서도 개최했습니다. 그죠? 그 해에 여기에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에 정식으로 골목문화 해설사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그해 12월에 거리문화 시민연대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백년사 골목이라고 있어요. 계산동, 이 동산동 일대로 여기에서 건상구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 일대로 해서 이제 소비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도 향토사 교육을 정상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본격적인 근대골목의 활성화는 2006년을 전후했습니다. 2006년에 이게 이제 이상화 고택이 흘릴 위기에 있었어. 그죠? 자, 미소시티 우리 오다 봤잖아요. 그죠? 건물이 여기에 이제 그 할 때 이상화 고택도 걸리게 돼 있었고 서상동 고택은 걸려서 축소복을 한 거예요. 그죠? 원래 미소시티에 서상동 고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이상화 고택 앞에 있던 거는 원 그게 고택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고택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상화 고택은 그거를 대구시에서 리모델링 한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그 콘텐츠 팀장 할 때 여기에 가니까 그 공개조합에서 이제 대구시에 기부처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거냐고 고민을 해서 나가 보니까 진짜 그때는 볼품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그 정부에서 시행한 근대문화 골목 디자인 개선 사업이라고. 자, 디자인 개선 사업이라고 하고 13억 4,700만의 국비 공모 사업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동산 정남동에서부터 계산성당, 이상화, 서상동 고택, 약정골목에 이르기까지 740m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개발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저희들이 요 근대골목 디자인 공부 사업에 당첨된 이후에 2011년에 우리 대구에 큰 행사가 있었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라고. 이거를 전후해서 대구시에서는 2008년 9년을 전후해서 대대적으로 이 골목 투어를 홍보를 했고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2박 3일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도 지키고 시민 단체들한테도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기점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대구 골목 투어를 시에서 이렇게 한편으로 해서 왜 다른 지역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안동에 가면은 제가 고향이 안동이라 했죠.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안동만 쓰는 그거예요. 그죠? 이 선점을 해 있는 거. 사실 이거 지금 정남동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남동이 대구 거냐 뭐 마산 거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당국하면서 그 이듬해에 여기에 관광 부분에 한국 관광유연에 선정됩니다. 그 이듬해에 13년에는 지역문화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 홀수회의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한국인이 가보고 싶어하는 백선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2013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여기에 2013년 홀수회 1월달에 하거든요. 15년, 17년, 19년 4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선정이 되면서 2019년에 절정을 맞이하고 우리 대구시에서 대만과 이게 그 교류를 해서 매일 차가 5대씩 우리 대구에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2월 18일 우리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에 의해서 사실상 골목 투어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김강석 다시 그리기 2015년, 17년, 19년에서 3번 연속으로 이렇게
백선에 선정되고요. 2001년에는 팔공산 수성군, 2023년에는 동성로가 다시 여기에 포함되고 서문시장이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동성로와 서문시장, 팔공산, 그 다음에 군위가 이제 대구에 편입돼서 그죠? 사유원이라고 개인 사유지인데 여기가 백선에 포함이 됐어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동성로는 왜 백선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외지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지난해 7월 달에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아시죠? 아세요? 몰라요? 네, 관광특선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 관광특선은 지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 다녀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코로나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축소되었다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문시장은 2016년에 그 밤에 야시장이 개설된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주말 되면은 서울에서 부산에서 동덕역에 와서 하늘열차라고 하는 3호선 열차를 타고 이제 서문시장에 와서 납작먹 만두라든가 이런 걸 먹고 다시 밤 늦게 올라갑니다. 지금도 이 서문시장 야시장은 금토일만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7시부터 이렇게 하고요. 1, 2월은 보통 쉬고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는데 꼭 한번 가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팔공산은 왜 이렇게 포함되었는가 하면은 2023년에 그죠?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되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야시장에 가면은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7시 가까이 되면은 이게 젊은이들이 또 줄 서 있는 모습이고 수성군도 2000년대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사실은 이게 근대골목 투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주춤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수성군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대골목 코스가 혹시 몇 개 코스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네, 5개 코스. 어떤 분 말씀하셨습니까? 네, 나중에 선물 받아가세요. 한시간 마치고. 네, 5개 코스가 있어요. 대부분이 여기에 우리가 남성로에 그죠? 정남동에서 진골목 여기에 가는 코스, 이 코스만 있는 거 아시는 분이 이외로 많더라고요. 그죠? 자,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코스가 경상감령 달성길이에요. 사실은 우리 여기에 하신 우리 선배님들은 1코스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스는 젊은이들의 코스예요. 왜 이 코스가 젊은이들입니까? 우리가 마치 6.25 전쟁 단기에 낙동강 방어선 구축으로 인해서 대구 도심이 그죠?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서 근대 건축물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행히 이 코스가 이렇게 활성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하나는 다음 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 이 코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골목 투어예요. 요 약정 골목 일대. 자, 3코스는 요거는 보통 축제 코스라고 합니다. 한방 패션 축제 한방 패션 타운이 있어요. 우리 그 동인동 옛날 동아백화점 반점에 8층 건물 있죠.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동성로 그다음 남성로 서문시장까지 가는 축제 코스가 3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4코스는 삼덕봉산 문화길이라고 해서 국채보상운동 공원을 출발해서 삼덕동 이렇게 해서 김강석 다시 길이길 건들바위까지 가는 이 코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코스는 그 최근에 사실 만들어진 코스인데요. 남산 백년 향수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출발을 하면은 현대백화점에 모여서 건너편에 적시병원인데 가면은 감덕전 기념관이 있어, 그죠? 거기에서 남문교회, 문우관, 그 다음에 인쇄골목에서 전주교 타운까지 가는 5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코스로서 여름에 야경 투어도 있어요. 이게 소름불 들고 이렇게 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맛투어도 있습니다. 맛투어. 자, 요게, 자,
경상감령 달성길이에요. 자, 여기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경상감령공원이 있어, 그죠? 자, 경상감령공원에서 출발해서 향촌동, 북성로 이렇게 해서 달성공원까지 가는 코스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가보면 하루에 다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왜? 달성공원도 뭐 달성공원이지만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근대 영사관, 그 다음에 위안부 영사관, 향촌문화관 1, 2층, 3, 4층 문화관 있고요. 그 뒤에 또 지난해에 한국전선문화관이라고 오픈되는 거 아세요? 옛날 대지방 건물, 그죠? 부상 시인이 자주 갔다고 하는 거기에도 이렇게 지난해 오픈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제 골목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로초등학교에 가면은 최재훈 아무로가 있어, 그죠? 이렇게 선교할 때 이게 같이 했다는. 그러고 요새 이제 이유로 호텔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이렇게 뭐 우연서로를 따서 우연 하늘마당이라고 요것도 지난해에 오픈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상하 고택이 그게 생간 줄 아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계산이가 84번째 있는 거는 마지막 4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4년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생가터가 좀 있어요. 생가터에서 32년간 생가터에서 자라서 여기에는 마지막에 4번째 이게 고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다 보니까 그 삼성상계 있죠, 그죠? 이병철 씨가 38년 3월 1일 날 이렇게 국수공장하고 수출하고 했다는 삼성상계도 있지만은 이병철 씨가 삼성상계를 하면서 47년에 서울 5월달에 서울에 올라갈 때까지 여기에 거주했던 고택도 있습니다. 1학년에는 생가고 결혼할 때까지 있었던 곳이고 여기에는 9년간 여기에 있었던 생가가 지금 현재 보존되고 있습니다. 요 지금 이병철 씨 고택은 이건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건희 씨가 42년에 태어났거든. 요 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런 것도 아마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1코스 중에 뭐 나머지 달성 토성이나 혹시 이거는 이제 강의 들으면은 전부 다 2시간짜리입니다. 감정공원도 2시간, 문학관도 2시간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이렇게 하다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자 우리가 1907년에 뭐 했지요? 국채보상운동을 대구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 다 아시죠? 누가 발의했지요? 네, 서당돈 씨가 우리가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죠? 자, 서당돈 씨가 처음에 그 발의를 했던 장소가 강문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강문사. 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있어요? 강문사 터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기 부재 많이 파는 도로 예? 건너편에 어디요? 잘 안 들려요. 맞아, 좀 기분 보세요. 저쪽에 있어요. 네? 그 동아백화점 다음지 어디요? 문학관 건너편에. 그건 아니고요. 자, 아까 이거 수창초등학교 뭐 후문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 있는데 또 다른데 수창초등학교 말고 다른데 이야기하시는 분. 대구시에서 처음에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지금도 수창초등학교 후문인데 가면은 이걸 표시를 해놨어요. 강무선처럼 잘못된 거예요. 자, 정확한 지점 오늘 공개합니다. 이것만 해도 오늘 본전 차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하시잖아요. 자, 여기입니다. 옛 강문사 터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자,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어디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한국 전통 따로. 이거 저 전통 이거 따로 아시죠? 그 옆에 골목이 뭐 있어요? 국일 따로 있잖아요. 국일 따로 근처가 원래 강문사터예요.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수창초등학교로 알고 계신 분이 많았어. 다는 뭐 소개 못 드리지만은 요거 하나
이렇게 바로 잡고 갑니다. 그러면 어디 표시해놨나? 아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그죠? 여기 전통 따로 고길 따로 쪽으로 오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로선 전자 중앙로역에 내려오시는 분 여기 한번 가보세요. 표식이 있어요. 어디 있다고? 어딘지 아세요? 여기에 내가 동그라미 이렇게 했죠? 여기 있다고. 저기는 어떻게 아노? 여기에 가시면은 이렇게 나서 옛 강사 터 이렇게. 자, 기술 첨벙하자. 자, 여기에 표시해놨습니다. 그죠? 여기에 터 자리입니다. 하고 여기 경상감영공원 그죠? 여기에 발휘했던 장소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거 아셨다. 그죠? 네. 자, 요걸 확대한 겁니다. 자, 확대 보여드릴게요. 아까보다 크죠? 네. 바닥에 있다고, 바닥에 요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리라고. 예? 국일 따로 부분이 취수고 있던 그다 수창초등학교가 아니다라는 한 사실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그 국채보상운동 할 때 1월 29일 날 오후에 그 북구정에 그 특별 회의를 할 때 문회를 했잖아, 그죠? 문회할 때 여기 강문산 터에서 하고 그 2월 21일 날 국민대회를 그 북구정에서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 34개 시군으로 우리가 이게 퍼져나가가지고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북구정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북구정이 어딥니까? 네? 자, 어딘지 아시는 분? 자, 네? 연정 위에 네? 연정 위에 네. 큰 교회 그거 있으시죠. 자, 지금도 옛날 시민회관 지금 오펜하우스로 명칭 바뀌었어, 그죠? 거기에 가면은 북구정탈하고 기념비를 만들어놨어요. 태평로 2가 거기 1-1번지죠, 그죠? 잘못된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는 걸 또 최근에 제가 공부하면서 찾아냈습니다. 자, 어딜까요? 여기에요. 여기 어디죠? 여기서 보면은 계산성당 바로 뒤편 같지요. 그런데 이 사진이 가까이 보면 멀어요. 어딜까요? 옛 서문시장 골목이에요. 자, 이 곡조 1907년에 서문시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신동이라 하면은 좀 막연하고 여기는 예신동은 아니니까. 오토바이 골목 아시죠? 그 성리회관 맞은편. 옛날에 우리가 1919년도에 3.1운동 할 때 그 강시 소문집 앞에서 출발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 가면 지금 저 3.1운동 표지석을 해놨어, 그죠? 발원지라고 표지석을 해놨는데 그 골목 안에 요런 집이 있어요. 양목 2층이. 이게 북구정이에요. 그래서 시민회관으로 오펜하우스로 지금까지 시에서 잘못 표식을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1907년 당시의 서문시장입니다. 오토바이 골목 안에 서문정이 있었죠. 지금 서문시장은 1923년에 천왕단 못을 메워서 옮긴 거예요. 그죠? 요때는 여기 있었다고, 오토바이 골목에. 자, 오토바이 골목인데 오토바이 골목 뒤편에 북편에 요런 건물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 보이죠? 2층 무각이. 요게 북구정이라는 게 최근에 또 제가 공부하면서 알아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아마 드린다면 대구 바로 알겠습니까? 제가 강의 제목이.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대구만 1년 매주 2시간씩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면은 서울까지 우리 몇 킬로죠? 아시는 분?
네? 306km. 그 다음에 뭐 대전까지 154, 부산까지 154,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포항까지 86, 뭐 광주까지 214km. 그럼 대구에 어디를 기준적으로 하느냐? 아시는 분? 네. 여기요. 네? 무슨요? 여기 기준하죠. 어디요? 여기 기준하죠. 대구 무슨요? 대구에 여기 지금 세 개나 있는데. 우체국. 자, 또. 중앙공원, 네? 중앙공원, 어디요? 강릉공원. 네? 감정공원. 강릉공원. 자, 또 강원공원도 아닙니다. 또. 네? 시청도 아닙니다. 자, 여기. 야, 거기도 아닙니다. 또. 강릉공원, 우체국. 자, 여기도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오늘 이렇게 듣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우리 서울에 가면은 청계천이 있어, 그죠?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건너편에 가면은 옛날 안개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서울에 우리 여기 표식보다 한 수십 배 돼요. 뭐 안개부 골목이 있는데요. 제가 그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이게 뭐 신의조 몇 킬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를 기점합니다. 서울은. 자, 우리 안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기점하시는지 아시죠? 안동에 우리 형님들 아시는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여기. 안동 농구 내거리 부구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 표시를 못해서 이렇게 이제 영어로 쪽으로 가다가 뭐 입구에 요 본편을 표시해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 하원이에요. 여기 하원에 여기서 조금 한 300m 가면 하원역이 나옵니다. 지하철역. 그런데 여기 대구 13km로 해놨어요. 여기가 대구잖아요. 근데 왜 대구 13km예요? 제가 또 안심해서 이렇게 와보니까 안심해서 대구 16km 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 개점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자, 대구 13km 어딘지. 자, 요거는 기준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죠? 자, 근데 원표 표시를 지금 어디나 가면은 아마 아까 뭐 중앙공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명이래 뭐 경상감정공원 아니라도 그까지는 인정을 해줄라 했는데 지명이 바뀌는 거는 여기 해놨는 거 보고 아마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기가 대구청구 형님이 또 이야기하셨는데 대구청구 앞에 있으니까 여기로 아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214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가 어딜까요? 요거 하나만 오늘 알고 가셔도 대구 바로 알기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요거 가르쳐 드리면은 박수 한번 쳐주고 있어 진짜. 여기에 가면은 여기에 대구 우체국 맞은편에 그죠? 경상감면 요 도로 따라 대구 도로 원표를 이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긴 줄로 착각하시는데 요 밑에 그거 봐야 돼. 밑에 요 밑에 글자 있지요? 요 밑에 글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짜 위치는 지하철 중앙로역 북편 철구구 앞 내거리 도로 가운데. 자, 그런데 왜 그럼 경상감정공원에 성편으로 214m 지대에 옮겨놨을까요? 2010년에 그래서 2000년도에 초에 우리가 1호선 지하철 공사할 때 이게 이제 도로를 확장했어, 그죠? 이제 중앙로역까지 1차 개통을 했었잖아, 94년대. 이때 이제 도로상에 이걸 표시를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공공시설을 찾다 보니까 경상가면 공원에 사람도 많이 찾고 그쪽에 우체국 앞에는 도로계가 있어서 거기에 놓으면은 시민들이 설마 다 보겠지. 본분이 별로 없어. 대부 어떻게 바로 하고 안다고 자부심 있었습니까? 안 맞나요 제 말이? 그죠? 여기에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서울이 306km고 뭐 부산이 154, 대전이 154, 그죠? 포항이 86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지점이 정확하게 어딜까요? 자, 여기가 그 중앙로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3번, 4번 출구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동편으로 가면은 옛날 우리 지금도 동아백화점 이렇게 나와, 그죠? 그렇게 조금 더 가면 시청 나오잖아요. 시청 나오는 사거리고 이쪽으로 서편으로 오면은 이제 경상감정공원으로 오는데 거기 가운데에 표식을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짝반짝 하는데 여기에
이거 보신 분? 네? 보셨어요? 네. 오신 분, 아마 아까 1호선 오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대구가 어디서 출발하지? 근데 선조들이 물었을 때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대구에 대해서. 도대체 맞잖아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죠? 최소한 그런 선조들한테 가르쳐줘야 우리 할머니 진짜 멋쟁이야. 똑똑해. 할아버지 최고. 따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2000년 4월 1일 지하선 1호선 개통할 때 표식을 해놨는데 여기 한락할 통로에 지장이 있네. 어쩔 수 없어서 거기에 한번 가가 편말에 가 읽어보세요. 대구는 대구 최고 맞은편에 어쩔 수 없었어. 도로상에 설치할 수 없어. 서편으로 214m 떨어진 것에 표시해놨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2코스고, 요 3코스는 아까 대충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4코스, 이게 이제 하는데, 자, 2코스예요. 제가 경남도를 중심으로 1시간을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어,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요거 5코스고, 요 이제 하는데, 우리 대구에 먹을 게 없대요. 우리 형님도 지난주에 제가 만났는데, 대구 신미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죠? 신미 10가지 맛. 자, 육개장 유명하잖아요. 막창구이, 뭐 뭉태기, 동인동 찜갈비, 그죠? 여기에 감창기가 거기에 논배기 매운탕, 뭐게 보고 누룽국수, 그죠? 여기에 방고개, 무침에 야끼우동, 납작만두. 이게 서문시장, 야시장의 단골 메뉴예요.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저도 시에 이제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에서 저는 외지 들어오니까 멀리 못 가잖아요. 저 시간에. 그래서 저는 동인동 찜갈비에 항상 모시러 갑니다. 손님들 오면은. 근데 동인동 찜갈비 이거 외지 사람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양푼이 뭐 탔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처음에는 손을 안 대려게 그릇이 이상해서. 그런데 뭐 보니 양념 맛이 짱이야. 와, 나 이런 음식 처음 먹었네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왔던 그 직원이 난 이 음식 진짜 너무 신기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도 저는 이걸 대접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뭘 대접하는가 하면은 주로 이거 합니다. 이게 뭐죠? 곱창. 그죠? 안전한 골목이 수년 전에 백선에도 갔었어요. 그만큼 이 곱창, 저녁에 곱창 이거 대접을 했더니 그 다음에 출장 가면은 권 선생님 다음에 가면 곱창 좀 사줘요. 나는 곱창 그거 못 잊어요. 그런데 정장미 씨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죠? 좀 답답해요. 그죠? 우리 먹거리 우리가 홍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골목군 이제 청남동에서부터 하교협회까지 가는 곳이 2코스라고 했습니다. 자, 1코스 너무 지루했어요. 그죠? 자, 여기가 어딥니까? 네? 여기가 어디예요? 네,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청남동이에요. 선교사 주택이 여기 와서 선교사 주택을 10여 채 짓고 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했던 곳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요 그림이 요 제일교회 보이죠? 그죠? 하늘색. 그게 제일교회 네 번째 제일교회예요. 처음에 지은 게 아니고 1994년도에 이렇게 옮긴 거고요. 자, 그 옆에 동산면선도 있고 여기에 이제 가면 이쪽에 실명요고 그 다음에 요 세채가 보이죠? 요 굴레오 주택 여기에 요게 몇째 중에 요 세택을 중심으로 여기 있고 저 뒤에 또 이렇게 보면은 계산 성당도 보이네, 그죠? 대구 매일신문도 보이고 그 뒤에 보니까 옛날 제일 있는 지금 기념관으로 이용하는 남성로 골목 약점 골목에 보이죠, 그죠? 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시간은 사실 너무 따분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조그만 맛배기 보이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스 너무 재밌다는 거 아시죠? 자, 이게 청남동 가는 길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까 저 바늘 땅에서 그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왔어. 그죠? 저도 단풍이 또 이쁘네. 자, 청남동에 이렇게 보면은 청남동은 1899년에 서지 문중산을 선교사들이 매개했던 조그만 야산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옛날에 우리 중심지가 됐습니까? 달성 투성이었어, 그죠? 거기가 중심지였을 때 지도를 보면은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산이라고 했어요. 또 일명 구리 동자 써서 동산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왜? 옛날에 그 달성 서시 문중산을 했을 때 우리 여기에 대구 부민들이 거기에 이제 돌아가시고 하면은 뭐 가만히 모르게 묵고 이러다 보니 공동묘지해서 그런 데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 동자여서 동산이라고 일명 동산으로도 불렀던 곳인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상낙원도 이런 지상낙원이 사실 없죠.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것을 동부생각 노래말도 되고 여기에 우리가 이 코스를 청남동에서 출발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출발지로 되고 기독교가 뿌리 내리는 중심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프랑스에 가면은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있어, 그죠? 거기에 비중해서 대구의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뭐 청남동이나 푸를청 담당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아는 거지만은 자, 여기에 입구 이렇게 참 이쁩니다, 그죠? 여기 다르골 대로예요.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프랑스에 있는 몽마르트인데 저도 가봤는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꽃이 피고 청남동에 이렇게 어디에서 찍어도 하모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청남동이라는 것은 푸른 남릉기가 있다고만 알고 있어요. 자, 청남동에 볼거리 상당히 많아요. 한번 볼게요. 자, 선교사 주택 세 채를 중심으로 동부생각 노래비와 은혜정원 3일 만세운 등들 백주년 기념동탑 구간현관 사그나무 자성모 현재명나무 그죠? 제일교회 등 볼거리가 상당히 이렇게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에 지도는 요 달고별 대로를 기준으로 불레어 주택 동부생각 이렇게 나와서 제가 잘못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너무 1시간 지루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참석해 보니까 1시간 마치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 1시간은 뭡니까? 남은 1시간은 1시간은 너무 지루하셨어요, 그죠? 지금부터 1시간은 사랑에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첫사랑 다 해보셨지요? 네. 자, 우리 옛날 드라마에 그게 시청률 혹시 가장 높은 게 뭐였는지 아세요? 땡! 이야기 해줬는데도 몰라. 밥을 가르쳐줘도 모르신다니까. 구해주고 하잖아요. 자, 우리 1996년도에 66부작 KBS ETV 드라마, 그죠? 최수종과 이승연이가 주인공이었어, 그죠? 배승준이하고는 이제 조연으로 나왔고, 그때 시청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앞으로 전부 후무할 거예요. 첫사랑 시청률이 깜짝 놀라지 마세요. 65.8%. 앞으로 아마 깨지기 힘들 겁니다. 자, 왜 첫사랑이 시청률 1위가 됐을까요? 1%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KBS 1%밖에 없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한테 첫사랑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사랑은 아니지만 시청률 2위는 뭐였을까요? 사랑이 뭘기에? 사랑이 안 되면 자, 첫사랑은 보통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50대 초반에
시에 있을 때 서울에 국비 타도 나오라 해서 매주 진짜 서울에 출장 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팀들하고. 그때 어땠습니까? KTX를 탔는데 옆에 숙녀분이 한 분 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많이 익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제가 면사무소 2년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동기가 그 20명이 같이 발령을 받았는데 안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매달 연락을 해서 그때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할 때인데 이렇게 해서 모임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부군수 딸내미가 있었어요. 이름은 못 밝힙니다. 그죠? 부군수 딸내미가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놀러를 오라 해서 저 혼자 간 건 아니고 7명이 이렇게 그 딸내미 집에 갔어요. 시골인데 가니까 대문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와, 저는 그때 솔직히 좀 가난하고 어렵고 해서 야, 쟤하고 결혼 한번 해봤으면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왜 제가 신분 차이 때문에 감히 프로포즈를 못하고 자기도 조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래 생각해보니까. 그랬는데 KTX를 탔는데 많이 얼굴이 익었다고 생각했는데 20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예요. 한편은 반가운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시댁이 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단위로 갔는데 옆에 앉은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신랑이 행자부의 부의사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3번 그때 달고 있었는데 저희가 못 달 때예요. 사실상 살짝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고 이제 연락처를 받고 다시 출장을 가서 서울역에서 한 번 보고 다시 보지 못했어요. 배가 아팠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또 우리가 이제 시골 초등학교에 총동창회가 없다고 40대 초반에 이제 시골의 총동창회를 이렇게 해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고향 마을에 선하라는 우리 저하고 동갑 내기가 있었는데 마음씨도 착하고 백합처럼 얼굴도 곱고 자기 집이 부자였어요. 부자하면은 저는 큰 버릇가 있잖아. 그랬는데 어느 날 5학년 때 겨울 방학 때 자기가 서울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저희들 살짝이 와서 한 동네에 같이 컸는데 근데 살짝 좋아했는데 서울에 이사 간다 하는 소리야. 혁준아 나중에 우리 어른 되거든 다시 만나자 하고 가버렸는데 그 뒤에 진짜 소식 몰랐어요. 그랬는데 40대 초반에 모임을 했는데 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5학년 때 헤어졌기 때문에 걔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거의 한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희들 살짝 자꾸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가 혁준아 내 옛날에 네 좋아했는 거 알지? 좋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든지 그죠? 근데 나도 진짜 그 애가 착하고 예쁘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헤어져가지고 깜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오늘 서울 안 가도 된다는 거야. 야야 살짝이 네 너가 혁준이 너 네 만나려고 일부러 동창회 핑계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서울에 안 가도 되니까 우리가 시내 가서 2차 보자는 거예요. 와, 진짜 하든지 고백을 하든지 진짜. 그런데 자꾸 따라서 다른데 와 나중에는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진짜 좋아한다 하든지. 그리고 그 동성로 지금 이렇게 하면 노점상이 없어졌어, 그죠? 노점상이 없어졌잖아. 그 동성로 디자인 그 하면서 27년도에 노점상을 다 없앴거든. 예년에는 배전 박수도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노점상 단속을 옛날에 공무원들이 했어요. 중청에 제가 있을 때.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많은 이 부인이 하나 노점상을 타고 나를 쳐다보면서 이 육주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어쩐 일인데 하니까 눈물을 찔찔 짜면서 있잖아. IMF 때 신랑이 부도를 맞았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하는데 가면서 눈물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첫사랑은 두 글자로 뭘까요? 아픕니다. 정답입니다. 그 첫사랑 옛날 드라마 생각나시죠? 최수조 이승연 그죠? 네. 자, 그렇다면은 첫사랑은 6글자로 뭘까요? 자, 우리 옛날 학창 시절에 우리 누님들이 어땠습니까? 옆집에 사랑하는 오빠야가 있어요. 그런데 오빠야가 보고 싶어. 가방 들고 교복 입고 어땠습니까? 이렇게 걸어가요. 그죠? 걸어가면서 어떻습니까? 그 집 앞에 가서 갔는데 오빠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런데 4월에 딱 되니까 라라꽃이 향기만 참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상하 생가에 가면은 200년 된 라일꽃이 있어요. 그죠? 네. 자, 첫사랑은 6글자로 힌트 줬습니다. 뭘까요? 기다리는 마음. 비슷한데 정답 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자, 날락의 꽃말은 뭘까요? 현재 99.9% 줬습니다. 날 잊지 말아요. 이게 날락꽃입니다. 우리요. 여기에 저기 성교사 조청협회도 날꽃은 있습니다. 네, 날락은 꽃말이 첫사랑이자 젊은 날의 추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찾아보세요. 거짓말일까? 자, 요게 이 상하 생가터에 있는 라일락입니다. 200년 된. 맞죠? 지금 여기에 가면은 이렇게 문인들이 행사 많이 해요. 그죠? 엄청 많이 합니다. 문인회 가가지고 아시는 분이 엄청 많이 만났어요. 저는 몇 번씩 이렇게 사실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건도원 씨라고 2018년도에 이렇게 날락드락 1956이라고 해서 커피숍 겸 이렇게 하면서 문인들이 이렇게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해. 그죠? 자, 이 나무가 이 상하의 첫사랑을 저는 연상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분은 뭐 일제시대에 약행 들여다 보내놓을까 그래서 물건을 해서 이게 뒤틀렸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늘은 첫사랑에서 첫사랑으로 끝난다고. 자, 이 상하가 바람둥이인 거 아시죠? 그죠? 연인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우리가 책에 나오는 연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19살 때 이 상하가 우리 여기에 3.1운동 대구에서 할 때, 자, 대구의 3.1운동이 언제 처음 시작했죠? 대구에는 3.1운동을 2달 동안에 7번 했어. 그죠? 자, 처음 우리가 3.1운동 했는 날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3월 8일 날. 네? 3월 8일. 네, 정답입니다. 일단 선물 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3월 1일에 했어. 그죠? 자, 우리 민족 대표 33인 중에 자, 6.25 대표가 몇 분인지 아시는 분? 자, 그럼 다시 자, 전도교가 33분 중에 몇 분인지 아시는 분? 15분이에요. 자, 기독교가 몇 분인지 아시는 분? 그럼 18명이. 불교도 있잖아. 한용은 씨 대표적으로. 자, 그럼 불교가 몇 분인지 아시는 분? 2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도교는 16분이에요. 그러면 33분이죠. 6.25는 빵입니다. 원래 6.25도 한
동문 씨가 그 우리 현풍각 씨 있잖아, 그죠? 각종석 씨를 유림 대표한테 찾아러 갔었어요. 유림도 우리가 이 종교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명단 좀 이어달라고. 그런데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유림에서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유림들이 나중에 뒷북친 게 뭐죠? 파리장사 아닙니까? 그죠? 아시죠? 파리장사 뒷북친 거예요. 자, 그 시간에서 옆으로 못 나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에 라일락이라 하는 거는 여기에 라일락을 뜻합니다. 왜 잘못 놀리겠지 이렇게. 요 라일락이 뜻하는 거예요. 뜨락은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1956은 원래 이 상하 생가터가 서문로 이가 11번지였어요. 56년도에 내필지로 분할된 거예요. 직원이. 그 중에 안채가 조금 걸려있는 11-3번만 여기에 지금 이제 건도훈 씨가 이렇게 그죠? 커피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만 사실은 안채도 그 옛날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지었는 게고 요게 이제 그 담교장이라고 선비들이 와서 이게 나눴던 담교장 표시는 요 바깥채에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그건 이제 하는데 이 상하 여기에 나무라고 이제 200년 합니다. 저는 왜 이 나무를 사랑에 비유하는가 하면 이 상하가 19살 때 우리 대구에 3.1운동 때 이제 백기만 친구한테 네가 대구 고모 지금 경북고등학교 학생들 데려오면은 나는 연락을 해서 개성학교 학생들 데려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사정 발각을 돼서 서울에 도망을 갔어요. 누구 집에 숨어 있었는지 아시죠? 이 상하가 몇 달 동안에 좀 이따 나오는 박태준의 형 박태원이라고 있어, 그죠? 그 집에 그 서울 동대문구에 그 제기동에 있는 그 집에 몇 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이때 만났던 연인이 있습니다. 우리 33인 중에 가장 최연소자가 대구 출신인데 이갑성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혼자 나중에 살아서 그 3일절 때만 만나 그분만 나옵니다. 더불어 다 돌아가셨으니까 나이도 최연소인데다가 오래 사시다는 보니까 90몇 살까지. 이래서 이 갑성씨를 이을 도와주던 분 이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그 여자를 이제 사랑을 빠진 겁니다. 그 독립운동 도와줬던 그 여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귀고 있는데 자기 백부가 이제 그 공주에 있는 서순애라고 그죠? 이렇게 소개를 해서 강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부터 둘이 사이는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이제 했는데 이 상하도 이렇게 계속 사귈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만난 여인이 1922년도에 그 프랑스에 유학 가기 위해서 동경에 그저 프랑스 아테네라는 학교에 갔었어, 그죠? 거기서 만났던 여인이 유보하라고 이렇게 한국 출신 신교육받은 퀸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24년 2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서울에 이렇게 그래서 아예 새 살림집을 차려버렸어요. 유보하가 워낙 퀸카니까 교육 받고 이래서. 그런데 그 유보하가 그 폐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2026년에 가을에 이게 폐병으로 죽게 됩니다. 죽을 때 한 달 동안 이 상하가 유보하를 껴안고 가로를 했으나 이렇게 먼저 떠났다고 합니다. 그 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생들에도 복은 오는가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1928년에 발표했는 작품이 뭡니까? 우리 그 달성공원에 시위 있죠. 최초 시위 그 하는데 절을 거기서 했는데 거기가 마돈나가 그죠? 유보하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했잖아, 그죠? 뭐 성모당을 뜻한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보하를 읽고 나서 사귀었던 기생의 이름이 있어, 그죠? 기생 이름이 누구라고? 그죠? 송옥경이라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기 가사를 탐진하면서까지 송옥경이를 이렇게 4~5년간 사귀다가 나중에 결국은 헤어졌죠. 그런데 송옥경이라는 그 기생은
1948년도 달성공원에 시비를 세울 때 흰 소복을 입고 무언발치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많은 여성들이 숱하게 이 상을 이렇게 거쳐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무도 첫사랑이 서러져 그저 젊은 날의 추억을 대표하는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가가 1943년 4월 25일 날 현진금과 같은 날 8시 45분에 위암으로 죽고 그죠? 현진근이는 11시 반에 장기혈압으로 서울에서 죽었습니다. 아까 오다 보니까 현진근 요 표시판이 있더라고요. 현대백화점 옆에 맞은편 서쪽에 주차장 입구에 현재명 표지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날 운명이 친구 간에 같이 한 날 죽었지만 이 나무는 그때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요 밤에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제가 여기를 아는 지인들을 여러 번 데려갔는데 밤에도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제 박태준의 동무생각 노래배가 요 입구에 있습니다. 자, 누구죠? 이거는 선물 없습니다. 다 답을 해놨기 때문에. 자, 몇 번? 좌측에 몇 번? 1, 2, 3, 4. 예? 그래. 자, 박태준은 누구인가? 그죠? 여기에 남성로에서 남성로 어디서 태어난 가면은 요 서문 있지요? 약정골목 서문 건너편에서 여기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둘째로 차남으로. 그 장남은 그 박태훈이라고 24살 때 여전했습니다. 그죠? 네. 자, 대남 소학교 지금 종로 초등학교 전신이에요. 요게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인데 원래 여기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남 소학교가 아시는 분? 여기에 우리 가면 제일교회 있잖아요. 약정골목에 제일교회 기념관으로 그 입구에 여기 초가집 한 칸을 해서 여기 소학교라고 선교사들이 했던 곳입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종로 초등학교로 이렇게 몇 단계 거쳐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계 학교인 개성학교는 190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선교사들이 개성학교 졸업하고 평양에 있는 숭실 전문학교를 1916년에 가서 이렇게 졸업을 하고 1921년에 5년제 대학을 이렇게 하고 와서 마산에 있는 장신학교에 가서 음악과 영어를 가르쳤다고 1년 반 동안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이 마산에 있는 장신학교는 시조 시인, 그죠? 이은상 씨 있잖아요. 이은상 씨 아버지 이승규라고 장로분인데 1909년에 설립한 학교예요. 기독교계 학교입니다. 여기에 가서 있었는데 이은상이가 박태준 선생보다 3살 어려요. 그래서 자기도 여기에 마산 장신학교에 나왔다가 여기에 이제 2021년에 여기 와서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것이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국 가고 이렇게 이런 건 생략할게요. 우리가 동무생각을 이렇게 이제 그 마산에 가면은 노비산 언덕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거기에 노비산 그 문학관도 있어, 그죠? 거기에 학교 있는데 사실 이게 놀랄거리가 정릉덕이 옛날부터 있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산에서 굉장히 후회합니다. 뺏겼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따 노래 나올 건데 동무생각 1절만 들으면 대구라고 해도 깜빡 넘어갑니다. 근데 2절, 3절, 4절은 전부 마산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알고나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아까 우리 형님도 개인들이 또 제가 이 청라가 뭔가 설명을 했다고 아까 와서 얘기해주는데 풀을 청 담정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쑥 나거든요. 근데 찾아보면 일본의 한문이 쑥나가 나옵니다. 담장이라는 7번째 나와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 노비산인데 빗자 빼고 노산이라고 이은상 씨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노비산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 그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쑥을 캐는 그 모습이 바닷가에서 그 처녀들이 까만 치마를 입고 흰 조거리를 입었는 모습이 먼 데서 보면 꼭 쑥을 캐는 모습 같다고 해서 이은상 씨가 거기에 2절부터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도 2절 하면 큰일 나잖아요. 1절만 여기에 딱 쓰게 놓습니다. 그래서 절대 2절 안 부릅니다. 저도 이제 2절 안 부를 거예요. 하면 뺏기잖아. 그래서 아까 사표 등록했다고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중라가 1번이고 원래 정락하는 우리 담쟁이라는 우리만 하는 거예요. 7번에 가 있어요. 1번이 그 가능성이 높겠어요. 7번이 가능성. 근데 우리는 중라라고 하면 안 돼, 그죠? 불을 첫 담쟁이다. 자, 여기 근데 이 우리가 박태준 씨에 잘 모르는 건데 수면공원에 가면은 월강 수면공원에 요 형상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달서구청에서 매년 페스티벌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입구에 들어가는 동부생각 노래비예요. 자, 이은상 씨가 그 첫사랑 이야기를 듣고 시로서 젖는 거를 곡을 붙였는 게 박태준의 동무생각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백합하는 신명학교에 다니는 킹크 학생 유인영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경북여고인데 경북여고는 19년에 참 이때 26년에 경북고등학교 만들어졌어, 그죠? 생길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든데 윤경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자 청란동 1절 같이 한번 따라 부를게요. 자, 같이 그 노래 나오면은 마산거리니까 안 합니다. 자, 여기에 박태준의 형이 박태원이라고 있어, 그죠? 여기 뭐 참고로 이렇게 이제 대구 최초의 호남 합창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파라다이스에 있고 뭐 저걸 해는 이런 곡을 그렇게 불렀고요. 그런데 일본에 이렇게 학교하러 갔다가 도중에 폐병이 걸려서 대구로 돌아와서 24살 때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만 클레멘티하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하던 경험이 번학도 이렇게 했는데 긴 이상화가 그 1919년도에 거기에 독립운동하다가 여기에 미리 탈로나서 누구 집에 가 있다 했어요. 박태원의 하숙집에 가가 동대문에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그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중의 사망이라는 애도 시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빨리 볼게요. 여기가 이제 여기 가면은 지난해에 초가집으로 요 제중문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독병원 전신이 제중문이에요. 자, 우리 대구에 기독교가 첫 발을 딛었는 게 언제인지 아시죠? 자, 1893년 4월 22일 날 여기에 그죠? 그 처음 이렇게 선교사들이 부산에서 이렇게 청도를 거쳐서 살교령을 거쳐서 우리 여기에 양령시에 와서 이렇게 3박 4일 동안 구경도 하면서 전단지를 나눠줬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창립 기념일을 4월 22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령시는 어디서 했는지 아시죠? 아시는 분? 네? 1893년에 양령시가 어디서 했는지 아시는 분?
네?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선물 드릴게요. 예. 거기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있는 알고 이 약정골목이 하는 거는 1908년도예요. 이 약속 걸로 1908년도에 이로 옮겼다. 이렇게 그 객사 주변에 지금 우리가 대한성당 그 뒤편에 객사 있었거든요. 그 주변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효정 임금 때부터 그때까지 250년 딱 250년 1658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양념시가 생겼잖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명령영자 써서. 그런데 250년 만에 이게 이제 옮기는 거예요. 객사가 없어지면서 그때는 객사 주변에 이렇게 있었다. 이걸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9년에 이게 이제 요게 미국 약방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진료를 시작하고 그날 그해 12월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기에 제중문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10월 1일 날은 그냥 미국 약방이라 간판 달고 3개월 동안에 그 시설을 이렇게 마련해서 그의 아래 제중문이라는 간판. 제중문은 연세대학교 제중문 있잖아요. 서울도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제중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여기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 약방이 있었는 자리가 혹시 아시는 분? 네? 네, 아닙니다. 또 처음에 있었던 자리. 참, 우리 대구에 대해서 너무 멋있잖아. 이 강의가 진짜 개성이 돼, 그죠? 맞죠? 네. 우리가 지금 여기 약정골목에 제일교회 기념관 있죠? 예. 그 자리에 그 건물을 그 기와집 최초가집 5채 있는 거를 정관시키라고 최초의 신자분이 있어요. 그 집을 우리 돈도 지금 말로 하면 13억 정도 주고 그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 요 미국 한 칸을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동산병 지금 이 자리로 옮긴 거는 1906년이에요. 원래 1899년에 그 매입을 했다 했잖아, 그죠? 서치 문중산을 그랬는데 이게 벽돌집으로 지었는데 태풍이 와서 무너져 본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지은 게 1906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중문이 없었는데 지난해에 초가집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해놓은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911년에 기독병문으로 이렇게 바갑니다. 계명 기독병문 동산계명. 자, 계명대학교가 계명이라는 명칭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계명대학교가 어디에서 명칭을 땄지요? 개성과 신명.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선물 드릴게요. 신명여고가 그 신명여고가 1609년, 6년, 7년 이렇게 연속으로 생겼습니다. 8년이 아니고. 네, 네. 6년, 7년 이렇게 8년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앞 글자와 마지막 글자 이렇게 따서 계명대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미국 약반 쪽자를 달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제중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교사 주택 설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입구에 있는 게 불레오 주택이고 이 주택 이름은 그때 살았던 분 선교사 이름을 따서 그냥 부르는 겁니다. 자, 1899년이 계명대학교 원년으로 봐요. 이게 그 동탄병원에 그래서 100주년이 되는 1999년에 이 세 채를 교육, 선교, 의료 이렇게 세 개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대구시 유형문화재 24호, 25호, 26호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 호명은 공식적으로는 없앴습니다. 그죠? 자, 이게 입구에 있는 게 불려주십니다. 봄에 이렇게 가면은 벚꽃이 피고 앞에는 그저 날락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봄에. 가을에 얼마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좀 툭툭합니다. 그죠? 이렇게. 자, 여기는 1층에는 이제 교육 박물관이니까 여기에 조선시대 서당의 모습과 옛날 초등학교 교수를 이렇게 재현해놨고요. 2층에는 3.1운동 관련 사진을 이렇게 전시해놨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1층에 교실 모습 재현해놓은 게고 2층은 이렇게 3.1운동 관련 이렇게 전시해놨다. 한번 보실 분 있어요? 예, 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예. 자, 여기
요게 이제 가운데 가장 이쁜 건물이죠. 그죠? 챔리스 주택. 여기에 이제 요게 일요박물관이에요. 자, 챔리스라는 건 선교사가 이렇게 1925년부터 40여 년간 16년간의 부부가 여기에 살았던 곳인데 1941년에 일본에 추방돼서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1917년에 11월 2일날 대구시청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누굴까요? 손자 데이비스 챔리스. 아유 씨, 언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생긴 손자와 누나, 손녀되는 누나가 나이가 6살 많아요. 요게 이제 손자고 요게 누나예요. 참 예쁘지요? 대구시에 찾아들어. 자기 8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여기에서 선만을 얻어가 갖고 조선 대우라는 이걸 가지고 소식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이 지났지만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조선 대우에 꼭 살아생전에 와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찾아와줬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 그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이렇게도 찾아오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여기 정말 몇 분도 같죠? 우리 양심에 손을 넣고 대구 우리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이분들 위해서라고. 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아까 일요박물관이 이렇게 했습니다. 100년 전에 일요기기가 전시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일요기기가 뭐 있는가 보다.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상하 절기기가 있어요. 그리고 눈물바를 조사기가 있습니다. 이 상하 절기기는 1900년대 거예요. 100년도, 120년 됐죠. 자, 이게 옛날에 처음에 이 선기사들이 갖고 와서 우리 여기에 조선 사람들한테 청진기를 갖다 대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청진기만 갖다 대면은 이렇게 나는 줄 알았어요. 엄청 이쁘잖아. 근데 보면은 개나리가 이렇게 있고 가을에도 이쁜데 이게 정말 청진기예요. 이거 겨울에 대도 이게 철이 아니니까 따뜻한 거예요. 그죠? 와, 그러니까 서로 줄을 섰다고 합니다. 왜? 이거 청진기만 대면은 벽이 다 나는 줄 알았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이 금반을 줄게는 눈물샘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에 보관돼 있다. 한번 지금 이제 리모델 다 했어, 그죠? 이게 지금 최근에 리모델 끝났더라고. 곧 오픈하겠죠. 자, 근데 이거보다가 이거보다 더 유명한 게 피아노가 있어요. 자, 이 피아노는 사실은 자, 우리 대구에 피아노가 처음 들어왔던 게 언제지요? 자, 처음 들어왔던 게 언제지요? 1900년 3월 26일이에요. 자, 예, 하원 유원지에 미국에서 배로 해서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다시 배로 해서 여기에 도착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사이드 보탐은 1899년 대구의 5대 선교사로 발령이 받아서 딱 대구의 선교사를 1년밖에 근무 안 해요. 90년 11월에 자기 부인이 몸이 아파서 부산 선교사로 옮겨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1907년 부산에서 7년간 근무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 미시건주의 고향에 1년간 휴식차 갔었는데 2008년에 자기 집에서 불을 켜다가 불이 나서 화재로 죽고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드 못한 부부가 가져왔는 피아노는 부산에 가면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이 피아노는 행방이 없습니다. 근데 이 피아노는 언제나 그로부터 1년 뒤에 91년 5월에 한 대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게 누굽니까? 존슨 이사, 우리가 그 동탄병원을 지었는 존슨 이사 부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한 대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밑에 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피아노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근대 역사관에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존재를 안 거예요. 아,
사이다 못한 부부가 대구에 1년만 있다 가버렸기 때문에 대구에 근거가 없었는데 그 논문 발표하면서 유물을 발표하는 중에 피아노가 공식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구에서도 91년 5월이 최고 오래된 줄 알았는데 1년 전에 이게 사이다 못한 부부가 왔었는 게 부산의 근대역사관에서 발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면서 역전이 되었어. 지금은 대구에서 90년 3월 26일 날 들었다고 합니다. 자, 부산 여기에 하원요원지에서 이 종로까지 16km 정도 된답니다. 옮기는데 상여식으로 이렇게 옮긴 거 아시죠? 그죠? 지금꾼 한 20여 명이 이렇게 해서 3일에 걸쳐서 옮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퀴즈 나갑니다. 처음에 이 피아노가 대구의 종로에 이렇게 왔다 봐요. 종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퀴즈입니다. 예? 어디요? 혹시 압니까? 맞춰봐. 선물 드리는데. 자, 여기에 존순 이사가 지금 우리 그 남성로에 있는 제일교회 안에 초가집 한 채를 얻어서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스 목사가 이제 초대 우리가 이제 그거로 와서 자기가 기아집에 있고 그 옆에 초가집에 존순 목사가 있었는데 요 집에서 같이 기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종로라는 게 거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본문을 많이 배우신다. 안 그렇습니까?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박수 하셔야 되는데. 자, 요게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는 피아노가 예, 존슨 부인이 하다가 신명학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학교 있던 거를 여기에 옮겨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로 오래된 피아노다. 그 처음에 들어왔던 피아노는 행방을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위치 주택인데 여기에 마지막 선교사 주택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 이런 선교 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분들이 여기에 이제 선교사로 왔었다 하는 게고 여기에 밑에 주춧돌을 보면은 뭐죠? 여기에 읍성돌이에요. 그죠? 우리 읍성이 1976년도에 이렇게 석성으로 쌓았다가 1906년 7년 사이에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없어진 성돌이 뭐 동문시장 쪽이나 장을마당 쪽으로 저지대도 가고 일반 주택이도 많이 왔다 가는데 선교사가 한국을 배려해서 주춧돌도 그죠?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질 거예요. 여기에 1층에 개신교회 유교 이런 게 있고 2층에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스위치 주택에는 이렇게 배롱나무가 또 앞에 이쁘게 있습니다. 자, 배롱나무 가면은 재밌는 또 가슴 아픈 사연 이야기가 또 있네요. 옛날 우리가 어촌 마을에 가면은 이게 항상 한 고기잡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이 3개 달린 이무기가 매일 그 마을에 와서 처녀를 한 명씩 잡아갑니다. 그래야 이게 풍모가 되니까. 그런데 그 해에 어느 해에 그 아가씨가 이제 제물로 바쳐지게 됐는데 이 아가씨를 짝사랑했던 동네 청년이 있었어요. 총각이. 그래서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그 처녀 옷으로 갈아입고 재단 위에 딱 있는데 이무기가 딱 와서 낚아채 갑니다. 그때 칼을 숨겨 있다가 목이 3개 달린 이무기를 따락 쳤는데 2개만 자른 거예요. 1개는 못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총각이 그 아가씨 보고 이러면 내가 나머지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 목을 치고 올게. 만약에 제가 성공을 하면은 흰 깃발을 달 것이고 보라고 올 때 만약에 실패하면은 붉은 깃발을 달 것이라고 했어요. 그 아가씨는 매일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00일이 되는 어느 날 저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배가 오는 게 보이는 게 그래서 그 아가씨 보고 하면 배가 들어온다고. 근데 그 아가씨가 기도하다가 100일째 기도하다가 뭐말치 보니까 깃발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왜? 이목이 피가 묻어가고. 네, 이게 마지막 하나 자르면서 피가 튀어서 깃발에 들어요. 근데 그 총각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흰 깃발에 했는데 그게 마지막 했는데 그 아가씨는
그 총각이 그죠? 자기를 사랑했던 그 총각이 실패했는 줄 알고 오기도 도착하기도 전에 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총각이 들어와서 보니까 자결을 했던 근데 그 아가씨가 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양재 바른 곳에 묻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묻어진 요 옆에 한 그루의 나무가 쭉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꽃이 붉은 꽃이 딱 피면서 100일 동안 핀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핀다고 옥백일홍나무라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자, 이렇게 이쁩니다. 그죠? 여기에는 이게 밑에는 붉은 벽돌이고 위에는 또 그렇게 벽돌로 해서 퓨전 형태, 그죠? 이게 서양과 동양이 이렇게 합해진 거죠. 요 계산학교 아담석 안에도 여기에 저축돌이 이렇게 읍성돌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아담석 안은 3.1 운동할 때 태극기 제작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 정도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답사다가 그 다음 옆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14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외국의 묘지가 또 우리가 남산동에 가면은 성직자 묘지도 있어, 그죠? 예,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고. 자, 여기에 독신녀도 여기서 돌아가셨다. 저 정도를 하고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여호와 이레 동산이라고 제일교회 여기 3.1 그 운동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원래 기독교가 남분 안에 있었다 했잖아. 선교본부가 아까 제일교회 그죠? 그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이걸 옮길 거예요. 기지를. 그래서 요 표시를 해놨고요. 그 옆에 가면은 성경학교 터라고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뭔가 성경학 학생들이 그 3월 8일 날 독립운동 할 때 개성학교, 신명학교, 뭐 대구고보도 참석했지만 성경학 학생들도 한 20명 정도 참석을 했고 영남신학교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일교회가 영남신학교 세웠는데 매입을 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네 번째 제일교회 모습입니다. 90 이렇게 4년에 지었는 처음에 이렇게 90년 1월에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죠? 정형식 씨 그 신도집을 이렇게 사서 1908년에 한석집으로 지었다가 1933년에 여기 세 번째로 요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로에 있는 건물이고 네 번째 94년도에 지금 현재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네 번째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 이쁘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동산벽은 구간 현관이라고 하죠. 요게 3호선 철로를 낼 때 도로가 좁아서 확장을 하는데 요게 출입문이 여기 있어요. 색깔이 다르지요? 출입문이 여기 있었는 걸 띄서 보관했는 거예요. 1910년에 3호선 이렇게 지하철 공사하면서 이렇게 옮겨놨다. 그죠? 모던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옮겨놨어요. 지금 있어, 그죠? 청남동에 가면은 이렇게. 그리고 1899는 동산병원 아까 그 처음에 제주머리 생겼는 해가 이렇게 1899라서 이렇게 표식을 해놨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고압 산소 체력이라고 요 안에 이렇게 이제 이게 묻는 분이 있어서 가는데 이게 옛날에 연탄가스 쓸 때 이렇게 이제 40년 동안 사용하던 거는 이제 요새 연탄가스 없잖아요. 옮겨놨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100주년 종탑이 있어요. 요거는 한번 물어볼게요. 요 디딤돌로 25개 해놨는데 우리 그 담당 거물기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했는 동네가 어딘지 아시는 분? 예? 어디요? 서구? 중구? 무슨 동? 동부교회. 예? 예? 삼덕동 아니. 삼덕동? 동부교회 뒤에. 어디요? 동부교회 뒤쪽에. 동네 그냥 무슨 동이라고? 저 대구 사람 아니. 자, 이건 못 맞추면 할게요. 삼덕동입니다. 삼덕동이라고 말했지. 동을 자꾸 묻는데 교회 동부 교회가. 자, 그러면 직장이 가장 담당 건물이 문제는 그런 상품 드릴게요. 직장이 가장 먼저 있는 데 있어요. 직장이 담당 건물기는 가장 먼저 있는데 직장 99% 히트거든요. 대구 시장. 동산병모입니다.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담당 일꾼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요게 이제 가면은 사과나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요 사과나무는 1899년에
존순 박사가 미국에서 79그루를 가져와서 동산에도 심고 여기 이제 사택에도 동로에 심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그 갖고 왔는 나무 중에 발화된 나무가 요 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까지 살아 있었어요. 87년도까지. 그랬는데 2018년도 되니까 요 나무가 살살 고더라고요. 이걸 이세목이에요. 협액은 없고 그래서 여기 보수로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제가 봄에 가니까 여기 살살 골더라고. 그래서 7월달에 이걸 베어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벨벳 고르는 걸 제가 찍은 거예요. 2018년도에 봄에. 그래서 7월달에 이걸 베어내고 밑둥만 이렇게 놔둬요. 흔적을 남겨놓게 해서. 그래서 사과의 역사성을 잇기 위해서 여기에 탐세목을 여기에 우리가 수목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 역사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시간을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요즘께 딱 마치면은 맞지 않을까 싶어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4시에 딱 맞춰드리는 게 강사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가 좋고 나쁨에 따라 그 도시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대구에 가보면 많습니다. 그죠? 자, 피터 드러버가 미래의 도시는 강남으로 경쟁한다고 했습니다. 자, 한국에 오면은 우리 대구는 반드시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도록 우리 여기 함께 있는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홍보대사가 돼서 오늘 강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늘에 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대구를 바로 아는데 조금이나마 더 쓰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중한 만남 오랫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열강해 주신 권혁준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